여러분, 최근 일본 언론에서 뜨겁게 화제가 된 주제, 바로 한국의 최신 전차 K2EX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일본에서조차도 이 전차의 성능과 수출 성과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그 이유와 일본 네티즌들의 다양한 반응까지 살펴보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최근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한국의 K2EX 전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최근 일본의 한 방산 관련 칼럼을 읽게 되었어요. 제목은 싼 게 비지떡은 옛날 이야기? 한국 전차 최신 모델의 유럽 대비 수출이 호조인 이유였습니다. 칼럼에서 소개된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이 이토록 발전했는지, 그리고 일본 내에서도 이렇게 큰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K2EX 전차가 방산 전시회 유로 사토리 2024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고, 유럽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진출이 기대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본에서조차 K2EX의 성능에 주목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K2EX의 성공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이 아닌 성능과 현지화 전략, 빠른 납품 속도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K2EX 전차의 특징과 성공 비결, 그리고 일본 내의 반응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왜 일본에서조차 한국의 전차에 이토록 큰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일본 내 반응들은 긍정적인 것부터 회의적인 것까지 다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국의 전차 수출 성과는 단순히 운이 좋았다고 볼 수 없어요. 이번에 공개된 K2EX 전차는 한국이 그동안 쌓아온 방산 기술력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2EX는 K2 블랙팬서 전차의 개량형으로 특히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한 모델입니다. 이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한층 강화된 성능으로 무장한 전차입니다. K2EX는 그 자체로도 놀라운 성능을 자랑하지만 이번에 추가된 여러 기술들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먼저 능동 방호 시스템 APS를 살펴볼까요? APS는 전차에 접근하는 미사일이나 로켓을 탐지하고 이를 요격하는 역할을 합니다. K2EX에 장착된 APS는 소프트킬 방식으로 적의 미사일을 감지하고 이를 교란하거나 격추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전장에서 전차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원격 조작식 총탑 RCWS과 드론 대응 시스템이 있습니다. RCWS는 전차의 포탑 위에 장착된 장치로 병사들이 전차 내부에서 안전하게 무기를 조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최근 전장 환경에서 드론의 위협이 커지면서 드론을 탐지하고 격추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되었습니다. K2EX는 이러한 최신 기술을 적용하여 드론에 대한 대응력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전장 상황 인식 시스템도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K2EX에는 여러 대의 감시용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 전차 승무원들이 전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특히 도심지 전투나 복잡한 전장 환경에서 큰 장점을 제공하며 승무원들이 안전하게 전장을 인식하고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국의 방산 산업은 단기간에 급성장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K1 전차부터 시작해 오늘날의 K2EX 전차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꾸준히 전차 개발을 이어오며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한국의 전차 개발은 당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첫 결실을 맺었습니다. K1 전차는 미국의 기술 지원을 받아 개발된 전차로 한국 방산 산업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K1 전차 이후 한국은 독자적인 기술력 향상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바로 K2 블랙팬서 전차입니다. K2 전차는 미국의 M102 전차와 일본의 10식 전차에 필적하는 성능을 자랑하며 한국의 기술력을 전 세계에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K2EX는 기존 K2 전차를 개량한 모델로 특히 해외 수출을 목표로 한 모델입니다. 이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닌 한층 강화된 성능으로 무장한 전차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K2EX는 한국의 방산 산업이 단순히 기술력을 쌓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글로벌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 방산 산업의 글로벌 진출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방산 산업은 그 접근 방식에서부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내수 위주의 방산 정책을 유지해왔습니다. 일본은 자위대를 중심으로 한 방산 산업을 구축해왔지만 헌법 제약과 내수에 집중된 전략으로 인해 해외 수출에는 소극적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진출해왔습니다.
특히 한국은 방산 수출 전략에서 유연성과 현지화 전략을 앞세웠습니다. K2EX의 라이센스 생산 허용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구매국이 자국에서 전차를 생산하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함으로써 구매국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더 나아가 현지에서의 생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내수 시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해외 진출에 있어서는 한국에 비해 보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순조로웠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K2EX 전차의 성능과 실용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유명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전차가 실제 전장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K2EX 전차의 성능을 폄하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K2 전차가 초기 개발 과정에서 독일의 기술력에 의존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한국이 독자적으로 세계적인 수준의 전차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와 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K2EX 전차는 유럽 시장에서 점점 더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폴란드가 대량 도입을 결정한 데 이어 루마니아와 이집트도 K2EX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마니아는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K2EX를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K2EX가 유럽 시장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 역시 K2EX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한국 방산 산업이 단순히 한두 개의 성공 사례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성과를 이룰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K2EX의 유럽 시장 확장은 한국이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K2EX의 유럽 시장 진출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내에서는 한국 전차의 가격 경쟁력과 빠른 납품 속도에 주목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나토 규격에 맞는 전차로서 가격이 저렴하고 현지에서의 라이센스 생산에도 적극적이다. 한국의 무기 수출이 이렇게 호조를 보이는 이유는 유럽 전차 시장에서 독일의 레오파르트2가 생산 여력이 부족한 점도 한몫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방산 산업이 단순히 저렴한 가격만이 아니라 성능과 납품 속도, 현지화 전략까지 철저히 준비된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다른 네티즌들은 일본의 방산 산업과 한국을 비교하며 일본이 한국 이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면 방산 수출에서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한국 전차의 성공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품질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 내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한국 제품에 대한 편견이 반영된 것이죠. 결국 K2EX 전차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 때문만이 아니라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빠른 납품 속도라는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유럽 시장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네티즌들도 이러한 점을 인정하고 일본의 방산 산업이 한국을 따라잡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2EX의 성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이 전차가 어떻게 실제 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심지 전투에서 K2EX는 전장 상황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좁은 골목이나 복잡한 지형에서도 효과적으로 적을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의 매복이나 드론 공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합니다. 또한 K2EX는 개활지 전투에서도 강력한 화력을 발휘합니다. 장거리에서 적 전차를 탐지하고 요격할 수 있는 능동 방어 시스템은 K2EX의 생존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만약 적의 대전차 미사일 공격이 들어온다면 K2EX의 APS가 이를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하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들은 K2EX가 단순히 기술적인 우수성뿐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의 활용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결국 한국의 K2EX 전차는 그 성능과 경쟁력을 통해 유럽 시장에서 당당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일본 내에서 처음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지만 K2EX가 실제로 유럽 여러 국가들에 의해 도입되고 그 성능이 인정받으면서 일본 내에서도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K2EX 전차의 성공적인 수출은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방산 산업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K2EX 전차의 수출은 한국 경제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전차 개발과 생산에 참여하는 수많은 기업들과 협력 업체들이 함께 성장하며 이는 한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또한 K2EX의 성공은 한국이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한국 방산 산업이 단순히 전차 한 대를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통해 구매국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첨단 기술력과 빠른 납품, 그리고 구매국의 요구에 맞춘 현지화 전략까지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방산 전략은 일본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본 방산 산업이 그동안 내수 위주로 운영되어 왔던 반면 한국은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과감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해왔습니다. 특히 K2EX 전차는 그 자체의 성능뿐만 아니라 라이센스 생산을 통한 현지화 가능성까지 겸비하여 유럽 국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일본이 한국의 전략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지만 점차 한국 방산 산업의 성공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방산 강국으로 인식하게 만들었습니다. K2EX 전차의 성공은 한국 방산 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중요한 신호이며 일본 내에서도 한국의 방산 전략을 연구하고 참고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이야기를 통해 한국이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루었는지 그리고 세계 방산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번 이야기를 통해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